김철수는 그날 밤까지만 해도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김민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70세의 김철수는 과거 2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5년 전 은퇴한 후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평온했습니다. 오후 6시에 경비실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아파트 출입을 관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32세의 김민주는 성실한 은행원으로 지역 농협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째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착실하게 살아온 그는 아버지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가을 저녁, 경기 외곽 소도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따뜻한 전등 불빛 아래 김철수는 저녁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김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김민준의 망설이는 목소리에 김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민주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조만간 아버지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이 뭐냐고 묻는 김철수에게 아들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는 질문에도 예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등을 고추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은 집안일인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김민주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만나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냥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김철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국물을 뜨던 손이 멈춰 버렸고 달그락거리던 젓가락 소리도 사라지며 거실에는 순간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김철수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 전 믿었던 동업자 이상민이 자신을 속이고 식당 운영자금 3천만 원을 들고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상대방은 처음엔 너무나 진실하고 의리 있어 보였습니다.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고르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이상민은 김철수의 신뢰와 재산을 이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김철수는 식당을 접어야 했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며 자신을 자책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와 자책이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건 아닐까요? 32세의 안정적인 은행원인 아들의 직업과 경제력, 그리고 앞으로의 승진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는 계산적인 여자는 아닐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특히 현실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사랑보다는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도 하고요.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세상 물정을 너보다 많이 알고 있어.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단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 김민주는 답답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만나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거든요. 하지만 김철수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의 마음속 의심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 부자의 얼굴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으로, 아버지는 소중한 아들을 지키고 싶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아들의 안정적인 직업과 미래를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뿌려져 있었고 과거의 상처가 그를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김철수의 마음은 평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그 여자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과거 동업자 이상민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 쓰라린 기억이 현재의 상황과 오버랩되며 그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은 1층 입구 옆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20년간 운영했던 식당을 잃은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준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입관리 장부와 함께 늘 마시던 보리차가 담긴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철수는 동료 경비원인 박기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기원은 김철수보다 5살 어린 65세로 30년간 이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년간 함께 일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기원이 형, 혹시 시장 근처에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카페 같은 곳 아세요? 김철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기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형도 들었나 보네요. 달콤한 휴식이라는 카페 말이죠. 제 손자가 가끔 거기 가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자 직원이 참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철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박기원은 며칠 전 손자와 함께 그 카페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 직원이 손님들한테 정말 정성껏 대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주문한 것보다 더 맛있게 해주려고 신경 쓰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음료를 쏟았는데도 전혀 짜증내지 않고 바로 닦아주면서 새로 만들어 주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은 김철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정말 아들이 말한 그 사람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내면은 어떨까요? 며칠 후 김철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경비 근무를 마친 김철수는 시장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지만 카페는 여전히 밝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달콤한 휴식 카페 앞에 서서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 아래서 한 젊은 여자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박은지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으며 다음 손님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부드러운 재즈 음악과 함께 고소한 커피 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카페 내부는 아담하지만 아늑했습니다.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작은 화분들이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지의 밝은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정리하며 김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영업해서 다행이네요. 뭘 드릴까요? 김철수는 은지의 첫인상에 약간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서 보던 요즘 젊은 여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수수하고 정갈한 외모에 진심이 담긴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아, 그리고 뭔가 달콤한 것도. 김철수는 어색하게 주문했습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추천은 카라멜 마키아토예요. 달지 않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단맛을 더하실까요? 손님의 취향을 세심하게 묻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주문을 받은 은지는 바리스타 머신 앞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스팀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으면서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 잔의 커피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신중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동안 김철수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창가 테이블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공부를 하고 있었고, 모퉁이 테이블에는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편안해 보였고, 카페의 분위기도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카라멜 마키아토 나왔습니다. 은지가 정성껏 만든 커피를 김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컵 위에 카라멜 시럽으로 만든 하트 모양 라떼 아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는 손으로 만든 것 같은 작은 쿠키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맛있게 드세요. 은지의 말에 김철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기성품 쿠키가 아니라 직접 만든 것을 서비스로 주다니. 이런 정성은 단순히 고객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커피를 마시며 은지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손님이 오시자 오늘도 오셨네요. 언제나 감사해요 라며 특별히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단골 손님인 것 같았고, 은지는 할머니가 주문하기도 전에 오늘도 따뜻한 유자차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뒤지며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자 은지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할머니께서 평소에 저한테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은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아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김철수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만약 은지가 돈을 목적으로 아들에게 접근한 계산적인 여자라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돈을 쓰다니. 이것은 연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평판을 만들어서 결국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상처가 그를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김철수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은지를 시험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오후 6시경, 카페에는 퇴근길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제법 붐비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은지는 이전과 똑같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해요. 그녀는 김철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손님 중 한 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피를 다 마신 김철수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시험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런.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늘었나 봅니다. 김철수는 은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혹시 귀찮아하거나 의심스러워할까요? 아니면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할까요? 하지만 은지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은지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신 낼게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김철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지만 은지는 이미 계산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와드리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카페 사장이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인 카페 사장 김영희는 은지의 행동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야, 또 그러는구나. 이 아이가 워낙 마음이 착해서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사장의 말에 김철수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다음에 갚겠습니다.
김철수가 거듭 사과하자 은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대신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손수건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기념품으로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김철수는 예상치 못한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손수건을요? 그는 주머니에서 아내가 생전에 사준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그 손수건은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소중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싶어 하세요? 김철수의 질문에 은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 따뜻한 분의 기념품이요.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면 작은 기념품을 간직하는 습관이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려고요. 김철수는 손수건을 건네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런 소소한 기념품을 원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김철수는 근처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지의 행동은 분명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기도 잘한다고 하지 않나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며칠 후, 김철수는 우연히 시장 근처 작은 문구점에서 카페 사장 김영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시장에서 자주 마주쳤지만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김영희는 김철수를 알아보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카페에 오셨던 분이시죠? 은지가 그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영희의 말에 김철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은지가 제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갑을 깜빡하셨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차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기념품으로 손수건을 요청했을 때도 흔쾌히 주셨다고 하면서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이라고 했어요. 김철수는 자신이 시험해 보려고 했던 그 상황을 은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시험이나 의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따뜻한 인간관계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희는 계속해서 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 참 기특해요. 3년 전부터 저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지각하거나 무단결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요. 김영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은지는 원래 대학생이었어요. 경영학과 3학년이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휴학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게 되었고 어머니까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되었어요. 김철수는 은지의 사연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아이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자신의 경험과 겹쳐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김영희는 은지의 숨겨진 선행들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 알고 자신이 모아둔 알바비로 몰래 도와드렸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모르세요. 은지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했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후 병원까지 따라가서 치료비까지 대신 냈대요. 그 할아버지 연고자를 찾을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김철수는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만약 은지가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손수건 이야기예요. 김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지가 그 손수건을 정말 소중히 간직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으로 만난 진짜 따뜻한 어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손수건을 보면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김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고 시험해 보려고 했던 그 순간을 은지는 오히려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타인을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선의를 믿고 감사해야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구점을 나온 김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너무 의심 많은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은지 같은 순수한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아들 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며칠 전에 그 여자를, 은지를 만나봤다. 전화 너머로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은지에게 뭔가 신뢰되는 일을?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배운 게 많다.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김철수의 말에 김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좋은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지 않겠다고. 은지가 보여준 순수한 마음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본 은지의 모습들, 카페 사장, 김영희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퍼즐 조각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조각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 근무를 마친 김철수는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일부러 카페 앞을 지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은 골목길에서 달콤한 휴식, 카페만이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지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관찰과 고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지의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 자신의 돈으로 대신 계산해 주었던 순간, 그리고 작은 손수건을 기념품으로 소중히 간직하겠다던 그 순수한 마음, 과연 이 모든 것이 연기일 수 있을까? 그렇게 완벽한 연기가 가능할까? 마침 카페 문이 열리며 은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얼굴에 배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밝은 표정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정리하며 카페 앞을 깨끗하게 쓸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철수는 용기를 내어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그의 출연에 은지는 깜짝 놀랐지만 곧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손수건 아저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김철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본 은지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놓고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아버지입니다. 김철수의 고백에 은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민준 오빠의 아버지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김철수에게는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했을 것입니다. 김철수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이 카페에 온 것도 당신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은지는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김철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시면 은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동업자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던 일. 그 이후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이 민준이의 조건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그런 일이 많다고 하니까. 김철수의 말에 은지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서글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를 처음 만난 건 도서관에서였어요. 제가 경영학 공부를 하려고 책을 빌리러 갔는데
책 선반이 높아서 닿지 않았거든요. 그때 오빠가 도와주셨어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과 민준의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도 도서관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오빠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오빠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은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우연히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오빠가 은행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셨거든요. 김철수는 은지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 그리고 민준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보이는 그 따뜻한 표정들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왔어요. 은지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도 잃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로는 정말 혼자였어요. 대학도 휴학하고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철수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 상처를 원망이나 불신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은지의 말에서 김철수는 진정한 성숙함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오빠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오빠는 제 과거를 알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아껴주시고 지켜주려고 하세요. 은지의 얼굴에 스며든 행복한 표정을 보며 김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를 의심했구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좋은 사람까지 의심하게 되었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만약 제가 아버지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김철수는 은지가 얼마나 성숙하고 이해심 깊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김철수에게는 큰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는 아들 민준에게 지난 며칠간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카페에 몰래 갔던 일, 지갑을 깜빡했다며 은지를 시험해 본 일, 그리고 카페 사장으로부터 들은 은지의 숨겨진 선행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은지를 몰래 감시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곧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은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직접 확인해 보셨으니 이제 믿어주세요. 김철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틀렸다. 은지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이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 말을 들은 민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철수는 은지에게 정식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속마음을 숨기거나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래의 며느리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은지는 긴장하면서도 기꺼이 만남에 응했습니다. 첫 번째 정식 만남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철수는 은지에게 정중하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했다. 아저씨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민준 오빠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식사를 통해 김철수는 은지의 진면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털어놓으면서도 결코 동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작은 행복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은지는 또한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대학에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고 싶어요. 아마 사회복지 쪽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어려움을 딛고 오히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그녀의 모습에서 김철수는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철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지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빨리 결혼해라. 은지 같은 좋은 아이를 놓치면 안 된다. 몇 달 후 김철수는 은지와 민준의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은지를 위해 결혼 준비금도 마련해 주었고,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그녀를 위해 친척 어른들과 같은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은지는 김철수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고, 진짜 아버지를 얻은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김철수는 은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딸이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은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따뜻한 가족을 드디어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8개월이 흘러 첫 번째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장을 본 은지는 정성껏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과정에서 그녀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명절 준비를 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눈물이 났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입은 은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철수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런 좋은 아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아들이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상이 차려진 거실 테이블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은지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작은 꽃꽂이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그녀의 정성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벽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김철수가 은지에게 준 하얀 손수건이 곱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손수건이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가족의 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손수건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보물이에요. 은지가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그냥 따뜻한 어른의 선물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아버지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첫 번째 증거거든요. 김철수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의심의 마음으로 건넨 그 손수건을 은지는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김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심을 이겨내고 오해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은지야, 넌 정말 우리 가족의 보물이구나. 김철수가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의심했던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니 어쩌면 좋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은지는 김철수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런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추석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철수는 은지가 만든 음식들을 맛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했고 그 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식당의 음식들도 이런 정성으로 만들었었는데 은지에게서 그 옛날의 마음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갈 무렵 김철수는 은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금반지였습니다. 이건 민준이 어머니의 것이었어. 이제 내가 가져라. 너는 이제 이 집의 딸이니까. 은지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그녀에게 이런 어머니의 유품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김철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신뢰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지라는 착한 며느리를 얻게 된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1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가 드디어 치유되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